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양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신인규입니다. 자주 작가로 데뷔하시는 신인규 변호사님 다작이시기도 합니다. 네, 뭐 다작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대망론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예. 4명의 저자, 우리 시사인과 아주 가까운 분들. 그러게요. 다 익숙한 분들이네요. 예, 그래서 김용남 의원, 김종대 의원, 예. 그리고 박영식 앵커, 그리고 저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탄핵 이후에 좀 어떤 국가적 아젠다들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세미나를 3달 동안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내용, 그 결과물을 책으로 만든 게 대안과 희망을 논하다. 줄여서 대망론입니다. 예, 정말 생산적인 모임인데요. 관련된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방금 급하게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이벤트 요청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신작 3권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인본이고요. 저희 시사인 유튜브 시청 그리고 구독했다라고 하는 인증을 아래 나가는 자막으로 보내주시면 이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3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요 뒤에 QR코드가 있는데 오. 이건 책을 사신 분들만 찍으실 수가 있잖아요. 예. 찍어서 보시면 토크쇼 영상이 나옵니다. 야. 그거 기대해 주십시오. 뒷면에 QR이 있습니다. 네, 읽고 보고 듣는 책. 예. 예, 시대정신과 맞는 책입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지기현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어. 네,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가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지기현 판사가 오늘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지 판사는 그런 곳에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만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삼겹살이랑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재차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 지기현 부장판사가 출입한 유흥주점이라면서 이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이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고 소품과 제공되는 음료까지 심지어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 가운데서 그래서 이 접대를 받았다는 핵심 증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종면 대변인은 이 접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안 밝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서 이런 곳에 가지 않았다고 지판사가 했는데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온 사진과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참 이례적이죠. 본인이 진행하는 재판정에서 그것도 담당 재판장이 본인의 사적인 의혹을 이렇게 해명하는 예. 형태도 매우 이례적이고요. 우선은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는 일단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진을 먼저 공개한 게 아니고 시점으로 보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완전하게 전부 부인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공개를 한 거라는 게 첫 번째 지적할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입장 내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수사의 단서는 이미 다 충분히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전 수사로 전환돼야 된다고 보고 조사도 아니고 수사로 가야 될 상황이다. 뭐 정치적 책임 묻는 탄핵 이런 것들 전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요. 이 사안은 향응과 접대에 대해서 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범행의 어떤 혐의점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판사 뒷조사를 운운을 하던데 지금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판사 뒷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지도 좀 의문이고 예. 이게 어떤 분에 의한 제보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제보에 대해서 마치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뒷조사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저는 매우 나간 발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로써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대선 말말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시간 총량제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내란 옹호자라고 이제 공세하는 장면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 토론의 장면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하는 것 아닙니까?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까지 비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얼마나 비호가 화가 납니까? 근데 우리 권영국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말씀을 네, 이렇게 발언을 하자 이준석 후보가 사회자를 향해서 이거 경제 토론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지를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가 민주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다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네, 선관위 주체로 시작하는 세 가지 이제 토론에서 첫 번째가 시작된 건데요. 어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은 방금 나온 장면에서는 권영국 후보, 이제 민주노동당 후보인데 상당히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대변해주는 그런 시원함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 토론을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토론이 아닌 토론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개개인들의 후보들을 검증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어떤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산성이 있는 모습.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나름대로 토론에서도 3대1 구도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좀 김문수, 이준석 두 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공격을 위한 공격만을 늘어놓는 내지는 더 나아가서 어떤 조롱과 어떤 상대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좀 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기 때문에 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좀 한계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사회와 정치 분야가 남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정쟁식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악마화하고 상대의 주장을 왜곡하고 비트는 식의 이런 토론은 정말 국민들 앞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10%의 벽을 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TV 토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좀 집중 타겟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인상이 드냐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 이준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내란 진압 대 지금은 내란 수호. 그러니까 헌법 수호냐 아니면 내란 수호냐 이 두 프레임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울수록 내란 동조 세력과 함께한다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네. 쓰는 거기 때문에 전 오히려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도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을 좀 요약해 보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없고 말끝마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가지고 좀 끼워넣기 식으로 하던데 자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오히려 지도자다움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탈당, 김계리 입당. 네,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탈당했죠? 네, 윤석열 씨가 지난 5월 17일 국민의힘을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전했는데요.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여전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서 이 4차 공판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이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 관련해서 뭐 할 말이 없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이 잇따르자 윤석열 씨가 윤곽근 변호사를 바라보면서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고 말한 뒤에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윤석열 씨가 탈당을 선언한 날 윤석열 씨의 변호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하면서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러다가 계속 이 탄핵의 강을 못 건널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김용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계리 변호사 입당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기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휴대전화로 이미 입당 환영 메시지를 받았다라면서 그래놓고 이 자격 심사를 다시 하는 절차가 또 있는지 당혹스럽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씨 탈당에 대한 정치적 효과 그리고 김계리 씨 입당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탈당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다면 윤석열 출당
내지는 제명이 나왔어야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탈당이라 그러면 안 한 거보다는 나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최악인 게 탈당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없는 윤석열 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성과 성찰이 없고 여전히 꼼수, 여전히 눈가림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모면하려는 이런 태도들이 국민들에게는 적나라하게 읽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당은 정말 답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어떤 책임을 추궁할 뿐이지 어떤 일말의 반성, 일말의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을 저는 확인시켜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도 마찬가지죠. 뭐 석동현 변호사를 위촉했다가 또 지금은 또 해촉한 걸로 알려져는 있는데 네. 과거에 또 정호영 전 장관도 그러니까요. 위촉했다 또 해촉하지 않았습니까? 네. 논란이 정리된 줄 알았는데 또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을 하니까 이건 무슨 돌려막기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에 이어달리기 돌려막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빅텐트 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이제 오늘 민주당 입당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선대위 회의에 참석을 해서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 후기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정당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계다 이렇게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김용남 전 의원도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개혁신당 소속의 문병호 전 의원이 당내 국민의당 출신 원외위원장 등 30명과 탈당을 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이번 주 중에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개혁신당 쪽이 좀 많은데요. 이 허은하 전 대표가 앞서서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이제 행보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영등포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 유세지를 찾아서 함께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이런 단체들까지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같은 경우도 이 원팀을 해보려는 시도가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을 이 후보 직속 정치 고문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매일경제의 보도가 나왔고요. 또 윤석열 씨 탈당을 계기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부터 이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다만 이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는 않고 김 후보와 별도로 이제 부산에서 유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남긴 글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인성을 언급하면서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오늘 서울시청에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이준석 후보를 치켜 세웠다라고 하면서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내가 제일 잘했다고 너스레 떨기 바쁜데 정치인스럽지 않다고 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 한덕수 후보와 이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이 단식 농성까지 나섰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단일화 내용, 단일화 갈등 이후에 이 당내 봉합에 나서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2주 전에 알량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주 사이에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가 바뀌었다는 것도 참 눈여겨볼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상욱, 김용남 전 의원 등 뿐만 아니라 허은하 전 의원까지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신인기 변호사님도 보수 정치인의 대표 주자인데 혹시 빅텐트에 합류하시나요? 저요? 예. 저는 사실 내란 진압에는 저는 선봉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사실은 이 내란 진압을 위해서 제가 산불에 좀 비유를 하자면 항공 진화가 1차로 있어야 되고요. 예. 2차로는 지상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잔불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빅텐트에 합류하신 분들은 전 명실상부 빅텐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당으로 승리가 유력시되는 진영에 합류할 때 우리가 뭐 철새라는 비판도 합니다만은 지금 합류하신 분들 중에 철새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김상욱 의원 내란 정당에서 소신 지키다가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갔고요. 김용남 의원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싣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허은하 대표도 국민의힘을 떠나서 내란 정당을 떠나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개혁신당 안에서도 투쟁하다가 내쫓기신 분이거든요. 예. 끝까지 소신을 지켰고 끝까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저분들에 대해서 철새다 이런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의 저런 보수 확장이 하나하나 저는 완성되어 가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 항공작전보다는 지상작전에 제가 좀 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수의 종말과 또 정치 복원을 위해서 끝까지 저는 제자리에서 우리 시사인과 함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망론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와중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행보 계속 관심사죠? 네, 김대식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 구성된 일명 하와이 특사단이 이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홍준표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김문수 후보가 쓴 손편지를 직접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까지만 해도 이 주소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제 취지를 전달을 하면서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주지 않겠느냐,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 나온 SBS 보도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특사단이 홍 전 시장을 이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또 채널A 보도에 따르면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홍 전 시장을 만난 이후에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도 이 홍 전 시장과 관련해서 좀 사전에 뭐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설에 대해서는 양쪽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의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돌연 이 파란색 넥타이에 이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다시 바꿔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마치 이 프로필 사진을 두고 밀당을 하는 듯한 이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중에 자켓은 계속 파란색이다 이런 색 지적도 해야 될 것 같긴 셔츠도 한데요. 파란색이네요. 셔츠도. 예. 아니, 도통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일단 근본적인 의문이 왜 이렇게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주목하는지가 일단 저는 근본적 의문이 들고요. 저분이 뭐 지금까지 그래도 안 해본 직책이 없을 만큼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라는 분이지만 그동안 한국 정치를 신뢰를 더 쌓는 쪽으로 했다기보다는 한국 정치 신뢰를 더 갉아먹는 쪽으로 정치 행보를 해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홍준표 시장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뭐 홍준표 시장의 팬클럽들이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홍준표 전 시장의 경제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병태 교수도 민주당을 지지선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민주당의 보수 확장론으로 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홍준표 시장이 총리로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아마 자가 발전 아니면은 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뉴스거리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저는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뭐 총리로 기용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앞장서서 그건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하면요. 이재명 후보를 만난 허은하 전 대표가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20대 반드시 투표 지난 대선보다 9%포인트 늘어. 네,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입니다. 네,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답한 유권자가 이 86%에 달한다라고 하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에도 이 같은 형식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때보다 이 3%포인트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또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이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늘었는데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20대 연령층의 증가폭입니다. 75.3%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난 대선 때보다 8.9%포인트가 는 수치거든요. 반면 이제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이 투표를 하겠다는 이들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도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봐야 될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투표율이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그 투표율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텐데 저는 한 78%에서 80% 사이 보통 정말 높은 거죠. 그렇죠. 다른 예. 선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건데 예. 이번에도 저는 평소와 비슷한 대선에 전 준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70대, 60대, 70대는 좀 투표 의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조사는 됩니다만은 20대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나름 분석을 해보자면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 70대는 투표 포기층이 지금부터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20대 같은 경우는 투표 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투표는 하겠다.
그럼 요 표심이 어떻게 가느냐가 아마 관건일 텐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 뭐 권영국 후보 등등등 해서 이 표심이 어느 한쪽이 다 어떤 20대 표심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저는 퍼센테이지로 좀 균분해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20대가 지난 윤석열 대선 때는 특히 남성들이 상당히 결집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었는데 예.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과는 좀 다르게 좀 균분해서 좀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와중에 싱글몰트님이 신변이 좋아하는 야구팀이 궁금하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야구팀이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제가 옛날에 그 야구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예? 왕년에 야구를 아, 좀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선출입니다만은 저는 하나 이글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요새 굉장히 기분이 예, 좋으시겠네요. 요즘 좋아졌습니다. 예, 마음을 좀 비우고 살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연우님이 슈퍼챗 써주셨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